안녕하세요, 리니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암밍아웃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조금은 낯설고 또 무겁고 그리고 무섭기까지 한 단어였습니다. 암을 진단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걸 암밍아웃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자궁암을 겪고 또 난소암, 유방암, 림프암 이렇게 전이가 되는 암의 과정을 겪어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암을 겪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지인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누군가에게는 그냥 뭔가 나의 단점 또는 약점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못하기도 했었고요. 또 누군가는 나보다 더 슬퍼하는 그분들의 모습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단단해진 지금 제가 암을 어떻게 겪어왔고 또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31살 봄에 자궁암 판정을 처음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어이가 없었어요. 어렵고 그리고 나는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고 식습관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었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 진단받고 혼자 울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어이가 없었다 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게 그때 감정은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체면을 열심히 걸었었던 것 같아요. 치료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병원비도 아직까지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나이가 어리니까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런 자기 체면에 정말 열심히 걸었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제가 원래 학교 다닐 때도 모범생 소리를 좀 들었었거든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먹지 말라는 거 절대 먹지 않았고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았습니다. 면역력 떨어지면 안 되니까 집에 있으라고 해서 정말 밖에 외출도 잘 하지 않는 시간들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가을에 난소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는 그런 감정을 이때 느꼈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도 만나지 않았고 또 나는 정말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암이 또 와야 되지? 도대체 나는 뭘 해야 되지? 라는 억울한 마음과 이때는 정말 분노, 화가 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정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멍해지면서 정말 다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있다가 문득 생각이 든 거죠. 그래도 나 31살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내가 더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살 날들이 더 많은데 이겨내야지. 그때부터 정말 많이 찾아보고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암에 좋은 음식들이 어떤 거지? 또 암을 이겨내려면 어떤 식습관을 해야 되지? 먹으면 좋은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하면 좋은 거, 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책을 정말 이만큼씩 쌓아놓고 읽었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또 암 치료를 하는 데에 겪었던 분들의 수기 이런 것도 정말 많이 찾아봤었던 것 같아요. 음식을 바꾸고 루틴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어요. 몸을 아끼고 쉬어주고 또 몸이 좋다라는 거는 전부 다 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걸 정말 열심히 한 1년 정도를 했는데 몸이 확 좋아진다거나 또 컨디션이 좋아진다거나 뭐 컨디션이
좋아져서 치료를 받는데 도움이 된다거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지를 못했어요. 큰 변화를 못 느낀 거죠. 오히려 항암을 할 때마다 체력이 떨어져서 항암을 하는 게 점점 더 힘든 날들을 겪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 자체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진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이 루틴이 나한테 정말 맞는 걸까? 좋다고 해서 했는데 남들이 좋다고 해서 한 거지만 나한테 좋은 게 정말 맞을까? 진짜 나한테 좋은 건 어떤 걸까? 그래서 저는 저한테 정확하게 맞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기준을 찾고 싶었어요. 제 기준은 내가 어떤 몸인지를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기준이 첫 번째. 그리고 누군가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좀 줬으면 좋겠다. 과외하는 것처럼 누가 나한테 내가 이거 조금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했을 때 피드백을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분명하게 좀 기준점이 분명하게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떤 거를 방법을 찾을 때 기준 3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프기 전에도 집에 인바디 기계도 있었고요. 혈압계, 혈당계도 집에 두고 있을 만큼 건강을 자주 체크하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내가 아픈 거를 측정하는 기구가 될 수 없고 또 측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표면적으로 나오는 거지 제가 어떤 식생활을 바꿀 때 바로바로 체크가 되는 기계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겉으로만 보이는 거니까 내가 진짜 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나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몸일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적으로 좀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유전자 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사실 대학병원에서 예전에 유전자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민간기업에서 검사를 할 수 없었고 병원에서만 검사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 전에 검사를 했을 때 건강검진을 하면서 유전자 검사까지 받았었는데 20분 정도 상담을 했었고 결과지는 딱 3장을 받았어요. A4 용지로. 근데 비용이 거의 60만 원 가까이 됐었단 말이죠. 사실 그 결과지 그때 보고 다시 본 적이 없어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 이거 단가? 이게 단가? 60만 원인데 20분이 단가? 그 이후로 다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가 내 몸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지? 그러면 유전자 검사가 있다고 했으니까 라고 문득 생각이 났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알아보니까 책처럼 결과가 나오고 또 지속적으로 피드백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전자 검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거는 꼭 한번 해봐야겠다.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사실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이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결과지를 받고 나서 정말 처음으로 내 몸에 맞는 방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음식을 먹는 게 나한테 유리한 건지 내가 어떤 생활 습관을 하는 게 좋은지를 제가 책자를 보고 하나하나 알 수 있었고 또 상담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었거든요. 중간중간에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도 모르는 게 있거나 궁금한 게 있는 것도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도했던 많은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암을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방법들을 많이 자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나에게 좋은 것들, 나에게 맞는 것들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시도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컨디션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항암을 잘 받았다. 이것 때문에 암을 이겼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컨디션으로 회복이 되었고요. 또 치료를 끝까지 잘 받을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항암을 받으러 갈 때 매일 내일은 또 얼마나 아플까? 이게 정말 끝까지 내가 항암을 다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않는 순간이 어느 순간 왔거든요. 저도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그래서 이런 변화가 너무 신기했기 때문에 주변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또 저희 아빠 같은 경우도 간경하셨기 때문에 저희 아빠 그리고 저희 가족들에게 먼저 권유를 했고, 실제로 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제 주변에 많아졌습니다. 혹시 이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둘게요. 여기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만큼 진심을 다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암밍아웃을 하는 게 사실 저한테는 늘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 주변에 제가 암을 겪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걸 거예요. 암을 진단받으신 분들 그리고 암을 겪으시는 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암밍아웃 어떻게 하셨어요? 언제 어떻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조금 덜 속상해 하실까요? 어떻게 그 과정을 겪어내고 이겨내셨어요? 이런 걸 가장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겪었던 것처럼 암밍아웃을 어렵고 또 힘들게 느끼시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늘 한결같이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부모님은 또 가족들은 보호자가 되어주셔야 하니까 가슴이 아파도 또 이겨내고 말씀드려야 하겠지만, 주변에는 암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저는 항상 전해드렸었거든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병은 많이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빨리 낫는다, 이런 옛날 말도 있잖아요. 정답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7년 동안 암 환자로서 살아내면서 또 겪어내면서 느끼고 가장 많이 배웠던 건, 무엇보다 내가 스스로 나의 마음을 잘 지켜내는 것, 내가 가장 단단하게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됐고 또 예전보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또 밝게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암이라는 게 분명히 저에게는 고난의 시간이었고 또 저희 부모님께도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 덕분에 저는 많은 걸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인지, 나는 어떤 걸 정말 원하는 사람이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 겪고 계시는 이 모든 일들, 그리고 또 이 내가 선택한 모든 선택들, 그리고 내가 지나가는 이 모든 순간들이 절대 틀린 게 하나도 없을 거라는 걸요. 모두가 다 같은 길을 걸어갈 수는 없지만, 모두가 같은 선택을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한 선택과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모든 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꼭 이겨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7년 동안 이겨냈던 것처럼요. 오늘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또 저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실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드릴 테니까요.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린이었습니다.